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강훈 변호사님의 괜찮아 각자의 보폭은 다른 거야 이 책을 읽고 나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좀 같이 공유해볼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간웅 변호사님은 사실 잘 몰랐던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냐면 이제 제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알라딘 중고서점 가가지고 중고책들의 구경도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책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그런데 읽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따뜻한 공부법 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본 책들이 우선 최규호 변호사님 책을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공대생으로서 상세하게 공부법과 관련된 또 공부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내용을 다룬 책인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윤규 변호사님 책을 봤을 때는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 영상을 봐도 사법고시 준비 전에 이미 일본의 유명한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나 다양한 케이스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단기간 안에 합격하는 이제 공부법,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하게 좀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약간 좀 느슨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강훈 변호사님 책은 좀 약간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 그런 수험생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생각 외로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공부하면서 힘들면서 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간훈 변호사님 한번 프로필 한번 좀 볼게요. 과천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제57회 사법시험, 그리고 제47기 사법연수원. 저자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글쓰기, 사진 촬영, 실내 암벽 등반, 축구 동호회 활동, 복싱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첫 번째 저작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세미나, 강연회, SNS 집필 등 다방면으로의 진출을 기획하고 있다. 자, 한번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바람직한 공부법은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공부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스스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스스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으니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고하여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읽어볼게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여 채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공부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접해 보시오. 저는 이 문구가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공부법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 몇몇 분들은 자신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게 절대적인 공부법이거나 아주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공부법이라고 홍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수험생들 직접 관리하고
상담을 많이 하지만 또한 많은 공부법 책과 공부법 영상들을 보지만 다들 의견이 다 다르세요. 즉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광 변호사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대로 바람직한 공부법은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공부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만 더 추가하면 제 의견은 추가하면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습관, 뭐 베이스, 기반, 언어 감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한 번에 깊게보다는 얕더라도 자주 봐야 좋다. 자, 이 부분 한번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초반부터 너무 힘을 주어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때문에 너무 밑에서부터 충실히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전반부의 내용에서 후반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학 외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만 더 추가해드리면 수험생들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이 공무원, 경찰, 소방이 진짜 시험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는 만약에 100명이 준비한다면 이 시험은 90명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수험생들이 상담해보고 온라인에서도 수험생들 멘토링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수험생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강사님들도 문제이고 수험생분들도 약간 좀 유의해야 되는 게 강사님들은 본인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수험생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해라. 이해, 암기, 복습을 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는 거. 그리고 어떤 강사님은 뭐 기본서를 봤으면은 그날 기출을 같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은 그런 공부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단 누구에게 재시생분들 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과목에 대한 기본서나 기출 해독이 되신 분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는 몇몇 초시생분들 중에서 수험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방법인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냐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아요. 100강이 넘는데 그거를 이해한 게 복습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과목들이 다 밀려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뭐냐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면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이제 공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은 사실 영어죠. 근데 영어를 그래서 어떻게 시행착오하냐면 처음에 문법을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이라는 게 양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도 서로 유기적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말자. 그러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일단은 이해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면은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책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볼 거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기본서를 나중에 또 봐요. 기출이나 문제풀이 풀면서 또는 기출을 해독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주 틀린 파트는 기본서 발췌독 할 거예요. 즉 뒤에서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목표는 완벽한 이해 복습이 아니라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인강을 빠르게 듣고 강사님이 말하는 거, 중요한 거 필기나 체크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해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수험생들이 초반에 하는 시행착오예요. 그럼 당연히 1년 안에 회독을 많이 못합니다. 자, 계속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전반부의 내용도 알고 후반부의 내용도 얼추 암기를 한 후에 다시 머릿속에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학습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국소 부분에 대한 공부의 완벽을 깨하기보다는 앞부분에 적당히 학습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반으로 뒷부분으로 진행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천천히 조각 맞추는 것처럼 조립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죠. 즉 이게 회독이죠. 계속 회독하는 거죠. 처음 공부를 하면서는 뼈대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 변호사님께서 글을 상당히 따뜻하게 잘 쓰셨어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사법고시 빨리 합격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좀 오랜 기간, 장기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좀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간 훈수 두거나 절대적인 공부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본인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약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수험생들에게 약간 좀 공감대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뼈대를 세우면서 살을 같이 붙이겠다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도는 실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뼈대를 세우는 과정과 살을 붙이는 과정을 분리하여 공부하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블록 쌓기처럼 블록 하나하나마다 충분히 이해하고 조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기에 교과서의 각 목차마다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목차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너무 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여러 차례 읽어서 소화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더 설명드리면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단원별 기출이나 이제 뭐 연도별 기출, 시행착오별 기출을 나중에 활용하면은 각 목차, 단원별로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좀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자주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선생님, 영어 문법 공부할 때요. 시험에서 어떤 파트가 좀 많이 나와요? 취지는 알아요.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많이 나오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떤 파트가 중요하냐? 그거는 많이 나오는 파트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20문제, 뭐 경찰은 40문제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 적게 나오는 파트에서도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조건 시험에서는 이쪽 파트가 중요하고 이쪽 파트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 이쪽 파트가 더 중요하고 이쪽 파트는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시험은 출제자 마음이거든요. 영어 문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문법에서 이전 문법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법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다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무도 몰라요. 왜?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포인트는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당분간은 회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기출 3회독을 좀 빠르게 하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봐야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는 사람이 소화하는 부분의 차이가 큽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전체적인 지식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들 실력이 다르니까요. 반복은 노력의 다른 말.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의 각 목차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각각의 목차는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고 넘어가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다시 읽어서 각 내용들의 인과관계를 천천히 조립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전체의 내용이 충실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 번 자세히 읽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읽어야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각 과목의 기본서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교재는 막 1000페이지가 넘기도 해요. 그거를 수험생들이 초시생분들이 신청한 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려고요. 그럼 당연히 진도를 못 나가고 해석도 안 되고 그렇게 공부해도 앞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좀 여러 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줄이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번은 단절이 없는 여러 번이야겠죠. 그런데 너무 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는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해야 다음 부분을 넘어가겠다는 태도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다른 부분에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의 성취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내용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렇듯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중하여 책을 읽을 때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이나 뒷부분의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했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해당 뒷부분을 학습한 후에 다시 살피셔야 합니다. 교과서를 자세히 읽었다고 하여 만족감을 얻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서 덮으셨다고 공부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래독이 끝난 직후 그 다음에 비로소 그 과목에 심도 있는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을 함에 있어서 선행학습의 성과가 남아있을 때 반복하는 공부가 재차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공무원, 경찰, 소방 선생님들이 두꺼운 기본서를 일단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기출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출을 분석을 한다 했잖아요. 그때 3번을 우리가 회독을 할 겁니다. 그 3번을 회독을 하면서 우리가 각각 시험이 어떤 파트에서 뭐가 나온지도 알 수 있고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 다 OS 포인트를 볼 거고 그리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볼 거죠. 물론 기본서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전략적으로 회독해가지고 4회독, 5회독, 6회독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는데 기출이든 아니면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이든 이해 안 되거나 자주 틀린 부분은 기본서를 계속 볼 겁니다. 즉 우리가 기본서를 한 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강사님들도 너무 본인 과목밖에 모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 없으시니까 너무 본인 과목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뭐 이해 암기 복습 막 기출을 그 기본서 보면서 기출 다시 봐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근데 학생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과연 그렇게 있을지. 그리고 강사님들은 시험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과정을 다 깔아놓습니다. 많은 과정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 교재에서 나왔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수험생들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강사님의 말을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강사님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셔야죠. 우선순위 두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강사님들 말에 잘 선별할 것은 강사님의 공부 방법 본인 과목에만 적용되는 방법이 많고요. 그리고 강사님들 컬이 너무 많아요. 그 컬이를 다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 해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의 괜찮아. 각자의 보폭은 다른 거야.
요 책 한번 읽어보고서 좋은 내용을 제가 같이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좀 몇 개 더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